남편의 병실 침대 시트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남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 곁에서 누군가 입을 맞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나온 건 검은색 레이스 속옷, 제 것이 아닌 그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1장. 그날 피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2022년 11월 14일. 나는 남편 병실 문을 열었다. 오후 4시. 평소보다 늦게 온 날이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 들렀다 온 거였다. 병실 안 공기가 이상했다. 소독약 냄새. 그건 늘 맡던 거였다. 근데 오늘은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그리고 피 냄새. 나는 코를 벌름거렸다. 분명히 피 냄새가 났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이불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이상한데. 나는 남편 얼굴을 살폈다. 입가에 뭔가 묻어 있었다. 휴지로 닦아보니 연한 핑크색. 립스틱?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서둘러 침대 시트를 걷어냈다. 그리고 경악했다. 베개에 긴 머리카락 한 올. 시트 구석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 미친. 손이 떨렸다. 나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다. 검은색 레이스 속옷. 새 것이었다. 여자용. 이게 뭐야?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손에서 힘이 풀렸다. 말도 안 돼. 혼수 상태인 남편.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사람. 그 사람 침대에서 왜 여자 속옷이 나오는 거지? 간호사. 나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당직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 병실. 이것 좀 보세요. 나는 간호사를 병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 침대 밑을 가리켰다. 저거. 간호사는 속옷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희도 립스틱 자국도 있어요. 여기. 나는 베개를 들어 보였다. 간호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이요?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오늘 낮 근무자가 따로 있어서요. 제가 오후 4시에 교대로 들어와서. 그럼 낮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은요. 네. 오늘 오전에 다른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다른 보호자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나는 귀를 의심했다. 누구요? 이름이 뭔데요? 그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요. 기록지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간호사는 기록지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왜 기록이 없어요? 가족이라고 하셔서 별도로 기록을 안 했나 봐요. 가족이요?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우리 집에 여자 가족은 저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간호사님께 보고할게요. 간호사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나는 다시 침대 밑에 속옷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도대체 누가? 그때였다. 침대 옆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게 보였다. 구겨진 티슈,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한 콘돔 포장지. 나는 비명을 삼켰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진짜야? 혼수 상태인 남편.
그 사람을 이용해서 누군가 이 병실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미친년, 미친년.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였다. 내 남편을.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수간호사가 들어왔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게 뭔데요? 나는 콘돔 포장지를 집어던졌다. 수간호사는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들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CCTV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네. 복도 CCTV. 화면이 재생됐다. 오전 11시 23분. 302호 병실 앞.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깔끔한 옷차림. 손에는 쇼핑백. 저 여자가 누구예요? 저희도 처음 봅니다.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기록지엔 없지만 CCTV엔 찍혔잖아요. 분명히 여러 번 온 거 아니에요? 수간호사는 다른 날짜를 확인했다. 맞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셨네요. 두세 번이요?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3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간호사가 어깨를 잡았다.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동안 다른 여자가 와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것도 병실에서. 수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봤다. 여자는 병실에서 1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만족스러운 표정. 저 미친년. 나는 이를 갈았다. 찾아야 해. 저 여자 누군지 찾아야 해. 2장. 병실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원무과로 찾아갔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밤새 화면 속 그 여자 얼굴만 떠올랐다. 보호자 명단 다시 확인해 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켰다. 302호 김동수 환자분이죠? 네. 보호자는 사모님이랑. 아, 한 분 더 계시네요. 누구요? 박미정 씨요. 박미정? 낯선 이름이었다. 이 사람이 언제 등록됐어요? 3년 전이요. 환자분 입원하실 때부터요. 나는 숨이 막혔다. 3년 전부터요? 네. 환자랑 무슨 관계래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특수관계인이요? 네. 가족은 아닌데 환자와 각별한 사이일 때 이렇게 등록하거든요. 각별한 사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 각별한 사이라.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연락처 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요. 나는 책상을 탁 쳤다. 직원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사모님. 내 남편 병실에서 추잡한 짓 한 여자예요. 연락처 안 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다. 이거 저희가 준 거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원무과를 나왔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추잡한 년.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박미정 씨 맞죠? 네, 그런데요.
김동수 씨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들으세요? 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만나요. 사모님, 저는 지금 당장 만나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어디서요? 병원 앞 공원. 30분 안에 나와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낯설었다.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내가 처음이었다. 30분 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엔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었다. 여자가 나타났다. 박미정. CCTV에서 본 그 여자. 베이지색 코트에 핸드백.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사모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노려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우리 남편 병실에서 뭘 한 건지 다 알아요. 여자는 고개를 떨궜다. 립스틱 자국, 속옷, 콘돔 포장지. 다 봤어요. 사모님, 혼수 상태인 사람 옆에서 당신 혼자 뭘 한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친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었어요. 나는 비웃었다. 곁에 있는 거랑 그런 짓 하는 건 다르죠. 죄송합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여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미쳤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제 전부였거든요. 나는 손이 떨렸다. 전부라고요? 네. 내 남편이 당신 전부였다고요? 네. 나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이 미친년아. 여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여자는 피하지 않았다. 더 때리세요. 뭐, 저도 벌 받아야 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때리고 싶었다. 죽도록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안 움직였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랑한 여자요. 사랑이요? 네. 15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사랑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바람이었죠. 불륜이었죠. 추잡한 관계였죠. 그럼 왜 안 끝냈어요? 그 사람이 절 놓지 않았어요. 나는 멈칫했다. 뭐라고요? 저는 헤어지자고 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그 사람이 붙잡았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남편 필체였다. 미정아, 제발 날 떠나지 마. 너 없인 못 살아. 집에 가면 나는 그냥 빈 껍데기야. 너만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자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미정아, 오늘도 아내 얼굴 보기 싫어서 일찍 나왔어. 너한테 가고 싶어? 너 품에 안기고 싶어? 사랑해.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놨다. 그만해요. 더 있어요. 그만하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여자는 편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사모님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닥쳐요. 그 사람은 이중 생활을 했어요.
15년 동안 낮엔 사모님의 남편, 밤엔 제 남자.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당신들 어디서 만난 거예요? 모텔이요. 뭐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모텔에서 만났어요. 미친. 그 사람이 돈 냈어요. 제가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구역질이 났다. 그만해요. 알아야 하잖아요. 진실은 집어치우라고요. 나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다신 병원에 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여자가 말했다. 사모님, 그래도 그 사람은 사모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제 앞에서 사모님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사모님한테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나약하고 비겁했지만 양쪽 다 사랑한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눈물을 흘리며. 3장 서랍 속 또 다른 비밀. 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신. 나는 침대 옆에 섰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요? 대답은 없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호흡기만 씩씩거렸다. 그 여자는 알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나는 남편 얼굴을 내려다봤다. 집에 가면 빈 껍데기래요. 그 여자만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대요. 눈물이 떨어졌다. 남편 얼굴 위로.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도대체 뭐였어요? 나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 침대 옆 서랍. 나는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칸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칸, 속옷들. 세 번째 칸, 뭐야 이게. 통장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통장. 나는 첫 장을 펼쳤다. 예금주 박미정. 손이 떨렸다. 잔액 2,340만 원. 거래 내역을 봤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 입금자 김동수. 이 계좌식이. 나는 통장을 던져버렸다. 서랍을 더 뒤졌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사진들이 나왔다. 수십 장. 전부 남편과 그 여자.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미친. 나는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서 멈췄다. 제주도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적혀 있었다. 우리의 10주년 기념일. 2005, 6, 15, 2005년. 그해 여름 나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집에 묶여 있었다. 남편은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었다. 워크숍이. 나는 사진을 찢어버렸다. 한 장, 또 한 장. 미친 듯이 찢었다. 계좌식? 계좌식? 그때 또 다른 게 나왔다. 작은 상자, 벨벳 상자.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다. 여자 반지. 안쪽에 각인이 있었다. DM, 퍼레버. D, 동수. M, 미정. 나는 반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퍼레버라고? 영원이라고?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 영원히.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찢어진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아빠 어때? 응, 그냥 그래.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감기 걸려서 몸 챙겨. 아빠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은데. 응, 나 다음 달에 잠깐 들어갈게. 그래.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다. 사랑해. 나는 중얼거렸다. 사랑이 뭔데? 사장,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가다. 나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타고 박미정의 집 주소를 찾아갔다. 통장에 적혀 있던 주소였다. 안산시 단원구, 낡은 빌라촌. 여기에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택시에서 내렸다. 3층 빌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302호.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박미정 목소리였다. 나예요. 김동수 아내.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 여세요. 사모님, 오늘은 안 열면 부숴버릴 거예요.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다. 박미정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집에서 입는 편한 옷. 들어오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원룸이었다. 작고 낡은, 하지만 깔끔했다. 그리고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전부 남편과 박미정. 거실벽 한쪽 전체가 그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미쳤네. 나는 사진들을 노려봤다. 40대 때 남편, 50대 때 남편, 60대 때 남편. 전부 그 여자와 함께.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요? 25년. 뭐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25년이요? 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95년. 그리고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뭐요? 연인 관계가 됐어요.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1997년. 그때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었다. 남편은 한창 일할 때였다. 매일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라고, 야근이라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사모님, 닥쳐요.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남편 사진이 액자에 들어 있었다. 저 사진은 뭐예요? 같이 찍은 거예요. 언제요? 2009년. 나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 당신 앞에서는 이렇게 웃었나 보네요.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웃었거든요. 나는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박미정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액자를 주었다. 제발, 이것만은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한테는 추억이겠죠. 나한테는 배신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미정은 울면서 사진을 끌어안았다. 나는 다른 곳을 봤다. 옷장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남자 옷들이 걸려 있었다. 저건 뭐예요? 그 사람 옷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가끔 여기서 묵고 가셨어요. 뭐라고요? 박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기서 주무셨어요. 집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야근이라고 하셨대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야근. 나는 남편 옷을 잡아당겼다.
이 옷들 다 태워버릴 거예요. 안 돼요. 박미정이 달려들었다. 제발, 이것만은. 왜요? 왜 안 돼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박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신이 가진 전부는 내 남편이 나한테 숨긴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랬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박미정이 소리쳤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요? 네. 저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전부였어요. 그럼 나는요? 나도 소리쳤다. 나도 그 사람이 전부였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들 낳고 시부모 모시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 사람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신한테 가 있었어요. 내가 밥 차려놓고 기다릴 때, 내가 혼자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은 당신 품에 있었던 거예요. 박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나는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있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이것도 다 해줬나 보네요. 네. 맛있었대요? 좋아하셨어요.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 안을 다시 둘러봤다. 침대 시트, 베갯닛, 이불, 전부 남편 냄새가 밴 것들. 여기서 같이 잤나 보죠? 네. 자주요? 일주일에 두세 번요. 나는 이불을 잡아당겼다. 당신들 여기서 뭘 한 거예요? 말해요. 사모님이 알아야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나는 박미정의 멱살을 잡았다.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해요. 놔주세요. 말 안 하면 안 놔줘요. 박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네. 서로 사랑했어요. 그게 다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박미정이 소리쳤다. 그 사람은 저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사모님보다 더. 나는 또 그녀를 때렸다. 박미정의 입가에서 피가 났다. 더 때려요. 뭐, 더 때리라고요. 저도 벌 받고 싶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주먹. 하지만 더 이상 때릴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놓았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돌아봤다.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마세요. 장례식이요? 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얼마 안 남았대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 곧 죽어요. 박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다. 나는 계단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도 미쳤나 봐. 5장 충격의 진실. 다음 날 나는 남편이 다니던 은행을 찾아갔다. 통장에 적혀 있던 새마을 금고.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남편 명의 계좌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김동수 고객님 맞으시죠? 네. 계좌가 3개 있으시네요. 3개요? 네. 하나는 사모님과 공동 명의고 나머지 2은 단독 명의예요. 단독 명의요? 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잔액이 얼마예요? 첫 번째 계좌는 230만 원, 두 번째 계좌는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7,850만 원이네요. 뭐라고요? 7,850만 원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매달 적금이랑 예금으로 꾸준히 모으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요? 2005년부터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2005년. 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 치르느라 빚을 졌었다. 여보, 돈이 없어. 어떡하지? 남편은 그때 말했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든 했다고? 이렇게? 수령이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다. 박미정 씨로 되어 있네요. 고객님이 사망하시면 이분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 박미정이라.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나는 일어났다. 이 계좌 해지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는 힘든데요. 본인이 혼수 상태예요. 그럼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알겠어요. 나는 은행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7,850만 원. 그 돈이면 아들 학자금 보탤 수 있었다. 집 고칠 수도 있었다. 내 무릎 수술도 할 수 있었다. 근데 남편은 그 돈을 다른 여자한테 남긴 거야. 계좌식?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병원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당신, 나는 침대 옆에 섰다. 7,850만 원이래요. 호흡기만 씩씩거렸다. 그 돈 어떻게 모았어요? 나한테 생활비 쪼개서 준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아들 학자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남편의 눈은 감겨 있었다. 시어머니 장례식 때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무 반응 없었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였어요? 다른 여자한테 줄 돈 모은 거였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당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사모님, 이거 환자분 물건인데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뭐예요?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노트 한 권, 일기장이었다. 남편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0년 3월 5일. 오늘도 미정이한테 갔다. 보경이는 또 시댁일로 바빴다. 미안하지만 외롭다. 2012년 7월 18일. 미정이가 울었다. 나를 놓아달라고. 하지만 난 못 놓는다. 그녀가 없으면 난 숨도 못 쉰다. 2015년 11월 23일. 보경이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 가자고. 하지만 난 미정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가자고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2018년 4월 10일. 오늘 보경이가 물었다. 여보, 나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미정이다. 보경이는 그냥 아내일 뿐이다.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냥 아내일 뿐이라고? 간호사가 다가왔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안 움직였다. 사모님, 간호사가 부축했다. 물 좀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나갔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집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0년 1월 2일.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만약 내가 죽으면 미정이한테 미안할 것 같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못 줬으니까.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다. 내가 죽으면 그녀가 받을 수 있도록. 보경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내 마지막 책임이다. 미정아, 사랑해. 다음 생에는 당신하고만 살게. 나는 일기장을 찢어버렸다. 다음 생이라고? 다음 생에는 당신하고만 살겠다고? 나는 남편을 보며 소리쳤다. 나는 어떡하라고. 호흡기만 씩씩거렸다. 30년을 바쳤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한테는 이게 다야? 간호사가 물을 들고 들어왔다. 사모님, 나가요. 다 나가. 사모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내 남편이 날 배신했어. 30년 동안 나는 침대를 두드렸다. 일어나. 일어나서 대답해. 왜 나한테 이랬어? 왜?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다. 6장. 두 여자의 마지막 대면. 그날 밤, 나는 병실을 지켰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여기 있고 싶었다. 남편을 지켜보면서 밤 11시,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은 당직실에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남편 얼굴을 바라봤다. 왜 이랬어요? 대답은 없었다. 나한테 왜 이랬냐고요? 여전히 침묵. 말 좀 해봐요. 제발. 그때였다. 누군가 병실 문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박미정이었다. 당신, 사모님.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뭐하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마지막이요? 나는 일어났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박미정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다고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금 무슨 염치로 여기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뭐가 힘들어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저도 피해자예요. 박미정이 소리쳤다.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이혼할 거라고. 곧 당신하고 헤어질 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5년을, 20년을 기다렸다고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기다린 게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나는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아는 사랑이 뭔데요? 놔주세요. 안 놔줘요. 우리는 서로 몸싸움을 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모님, 제발. 당신이 제발. 왜 내 남편을 건드린 거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나는 그녀를 밀쳤다. 박미정이 바닥에 넘어졌다. 당신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엉망이 됐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입만 살았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먹을 들었다. 때리려는 순간 심장 모니터가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남편을 봤다. 모니터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다. 안 돼. 나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여보. 박미정도 일어나 다가왔다. 동수 씨. 우리는 남편을 흔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CPR 준비. 네. 간호사들이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나와 박미정은 벽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둘 다 울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박미정이 중얼거렸다. 제발. 동수 씨. 나도 울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다. 의사가 달려왔다. 보호자 누구세요? 저요. 나와 박미정이 동시에 대답했다. 의사는 당황했다. 법적 보호자는 접니다. 나는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사망 확인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박미정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왜 안 돼. 우리는 둘 다 울었다. 같은 남자를 위해. 7장. 남편의 마지막 편지. 3일장. 장례식장은 북적였다. 남편의 옛 동료들, 친척들, 아들, 모두가 조문을 왔다. 나는 상주로 앉아 있었다. 검은 한복, 흰 꽃,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다. 돌아보니 박미정이었다. 검은 옷, 검은 선글라스, 조문객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미정도 말이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문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조문객이 다 돌아간 밤, 나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말이 안 나왔다. 그때 장의사가 다가왔다. 사모님, 고인 유품 정리하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장의사가 상자를 건넸다. 이게 전부예요? 네. 병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의사가 나갔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옷가지들, 시계, 지갑, 그리고 봉투 2개. 응? 하나에는 보경에게, 다른 하나에는 미정에게. 나는 먼저 내 것을 열었다. 편지였다. 보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지만 난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너는 내게 최선을 다했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다른 여자가 있었어. 내가 알고 있을 거야. 변명하지 않을게.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단지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너는 항상 바빴고 나는 항상 혼자였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댔어.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 미안해. 내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나 같은 사람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 사랑했어, 보경아. 미안했어. 동수가. 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렸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열었다. 박미정 앞으로 온 편지.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혼할 거라고. 너랑 같이 살 거라고. 하지만 난 끝까지 그러지 못했어. 비겁한 남자였어. 너를 사랑했어. 정말 진심으로.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난 가정을 버릴 수 없었어. 아들을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아프게 했어. 미안해.
통장 얘기는 들었을 거야. 그거라도 받아줘.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행복해, 미정아.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사람 만나. 사랑했어. 미안했어. 동수가, 나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았다. 둘 다 사랑했다고? 웃음이 나왔다. 둘 다 미안했다고?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미안하다고 다야? 사랑했다고 다야? 나는 영정을 봤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 8장, 용서와 마침표, 그리고 새로운 삶.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나는 박미정을 만났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봉투를 건넸다.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남편이 당신한테 쓴 편지요. 박미정은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이것도요. 나는 통장을 건넸다. 통장이요? 남편이 당신 명의로 만든 거요. 7,850만 원 들어있어요. 박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이건 가져가세요. 안 돼요. 이건 사모님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당신한테 준 거예요. 그럼 당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필요 없어요. 박미정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됐어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우리 둘 다 네, 남편한테 속은 거요.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근데 말이에요. 네, 당신 후회해요? 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매일 후회해요. 나도요. 사모님도요? 네.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만이요? 네. 후회도 미움도. 나는 창밖을 봤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죠. 박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저도 그래야겠죠. 그래요. 나는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사모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다. 밖은 맑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 없이도 나는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증오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놓을게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1년 후, 나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 노인 돌봄 봉사자. 오늘도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보경 씨, 참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요. 나는 웃었다. 그럴만해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살만해요.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보경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나 못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다. 작지만 깨끗한 집.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밥.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날씨는 맑고 따뜻할 전망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맑고 따뜻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한 바람.
좋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를 썼다. 오늘도 잘 살았다. 힘들었지만 웃었다. 슬펐지만 견뎠다. 남편 없이도 나는 괜찮다. 아니, 더 나아졌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잘 자나.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하게.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찔리면 평생 흉터가 남죠. 하지만 그 흉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김보경 씨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15년간의 불륜, 숨겨진 돈, 다른 여자,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퍼했고, 화냈고, 절규했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끝내 그녀의 것이 되지 못한 남자. 그녀도 상처받았고 후회했지만 결국 놓아줬습니다. 두 여자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삽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라 자신을 속인 그 남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일까요? 소유일까요? 희생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솔직함입니다. 책임입니다. 김동수 씨는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다고 했지만 결국 둘 다 상처 입혔습니다. 이것이 비겁한 사랑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달랐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일어났고, 무너졌지만 다시 섰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도 혹시 배신을 경험하셨나요? 상처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부디 용서하세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고 놓아주세요. 과거를. 그리고 걸어가세요. 앞으로 당신의 행복을 향해.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